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쫑알새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기흥역에 다녀왔습니다. 기흥역에는 기흥역세권 신축단지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 6단지가 있습니다. 기흥역은 서울과는 멀지만 사통팔달로 인근 지역들을 잇는 교통요지입니다. 위쪽으로는 구성역, 죽전역을 지나서 분당으로 이어지고요. 동쪽으로는 동백역을 지나서 용인 원도심까지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용인 원도심은 용인시 처인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수원신갈 IC가 있고요. 조금 더 차를 타고 가면 수원시 영통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남쪽으로는 차로 20분, 30분 정도 가면 화성시 동탄신도시로 이동할 수 있어요. 교통도 같이 살펴볼게요.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이 지나가는 환승역입니다. 수인분당선은 많은 분들도 아시지만 상행은 GTX-A로 환승이 가능한 구성역과 그리고 분당을 지나서 청량리까지 이어지고요. 하행은 영통, 수원역을 지나서 안산, 송도까지 이어지는 긴 노선입니다. 조금 느리긴 해도 핵심 지역들을 지나가고 GTX-A가 개통하면 환승을 통해서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분당선은 기흥역에서 동탄을 지나 오산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먼 미래긴 하지만 동탄역 연장이 된 다음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흥역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용인경전철은 기흥에서 시작해서 용인 구도심과 에버랜드를 잇는 노선입니다. 기흥역에서 경전철로 환승하는 인원이 제법 되더라고요. 기흥역에서 서울은 지하철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지하철보다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빨간 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빨간 버스, 강남으로 가는 빨간 버스가 있어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원도 꽤 있습니다. 또 기흥역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였어요. 기흥 역세권 신축 단지들은 가구 수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약 9,000세대 정도 됩니다. 게다가 여기가 상업용지에 지은 주상복합이라 층수가 높아서 동네는 정말 작아요. 용적률이 무려 400에서 500%라 49층까지 있다고 해요. 진짜 높지 않나요? 위로 볼 때마다 목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모두 아파트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단지가 오피스텔과 아파트 함께 있습니다. 원체 높다 보니 단지가 크지 않아서 한 바퀴 걸어도 1시간 안에 충분히 돌 수 있었어요. 역세권은 보기에는 대체로 평지처럼 보이지만 파크푸르지오로 갈수록 서서히 언덕입니다. 용인의 특성상 완벽한 평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수원, 동탄, 분당처럼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 주변에 분포해 있어서 통근하는 인원도 많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현대차 계열사 등 굵직한 기업들의 셔틀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인지 거주민도 대체로 젊은 편이고 아이 키우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편이에요. 돌아다니는 동안도 초등학생을 많이 마주쳤어요. 그럼에도 학구는 솔직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중학교가 인근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한올초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 길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아파트는 큰 길 건너 구갈초등학교까지 가야 해요. 한월초등학교는 역세권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 자녀로만 이루어져 있고 구갈초등학교는 건너편 구축 아파트와 주택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같이 다닙니다. 학원은 동네에서 걸어 다니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통, 죽전, 분당 같은 외부로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인지 동네에 학원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중학생이 되기 전에 전학을 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웰푸르지오와 롯데캐슬 레이시티에서 구갈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한번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구갈초등학교에서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재어볼게요. 시작! 오른편에 상가들이 보여요. 상가들을 지나가면 낡은 빌라나 주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와, 경사가 생각보다 상당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라서 괜찮은데 아파트에서 학교로 등교를 하는 길은 오르막이니까 아마 제가 왔던 길보다는 한 3, 4분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걸어간 건데 초등학생들은 조금 더 느리니까요. 자, 중부대로 위 6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6교만 건너면 아파트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캐슬 레이시티가 보입니다. 레이시티 입구까지는 6분 39초가 걸렸습니다. 이제 지웰푸르지오까지 걸어볼게요. 푸르지오 건너편까지는 7분 49초가 걸렸습니다. 제가 성인 여성의 걸음이고 조금 빨리 걸은 점, 그리고 학교에서 아파트까지는 내리막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이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기흥역엔 추가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바로 옆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입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등 여러 이슈로 사업이 상당히 늦게 진행될 것 같아요. 남쪽으로는 신중부대로가 있고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요. 기흥역세권 1지구 동쪽에는 강남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상권이랑 아파트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걸어서 가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중부대로 건너편 한양아파트, 한성아파트 등 구축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동네가 확장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흥역세권 1지구의 상권은 부족한 편이었어요. 기흥역 바로 앞 AK몰 그리고 그 근처가 그나마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마트, 다이소, 영화관 등 딱 있는 것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길을 건너 기흥구청으로 가야 상권다운 상권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15분 이상 오르막길을 걸어야 해서 또 도보로 이용하긴 애매합니다. 기흥역세권 1지구의 장점은 기흥역 바로 앞에 산책할 수 있는 신갈천이 있다는 겁니다. 공원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임장 경로입니다. 기흥역에서 시작해서 기흥역 AK몰을 끼고 힐스테이트 기흥 아파트를 둘러서 걸어갔습니다. 다시 신갈천을 따라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그리고 기흥역 더샵과 파크 푸르지오를 둘러 걸어왔어요. 기흥역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용인 한월초등학교를 보고 기흥역 지웰 아파트, 그리고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를 보고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기흥역 재건축 단지까지 둘러보려고 했는데 눈도 내리고 너무 추워서 여기서 철수했어요. 힐스테이트 기흥입니다. 기흥역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예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흥역 AK몰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출입구는 몰과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해 불편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몰 주변으로는 카페, 식당 등 주로 외식업이 분포해 있습니다. 몰도 가깝고 상권도 있고 지하철도 가깝고 기흥역에서 가장 대장인 아파트 다 왔어요.
맞은편으로는 기흥역 더샵이 보입니다. 기흥역 더샵과 센트럴 푸르지오는 힐스테이트 기흥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이라고 하셨어요. 더샵과 센트럴 푸르지오는 서로 나란히 붙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꼭 한 단지처럼 보였습니다. 신갈천과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사이 길을 따라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수에 비해서는 상가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아까 힐스테이트 쪽도 그렇고 이쪽도 가게가 많거나 상가에 있는 업종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GS 슈퍼가 보이네요. 상가는 1층 뿐이에요. 저는 2층도 상가일 줄 알았는데 2층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로 보였습니다. 센트럴 푸르지오는 신갈천으로 바로 내려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단지는 파크 푸르지오입니다. 파크 푸르지오는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기흥역에서 거리는 가장 멀지만 초등학교가 바로 앞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살짝 언덕이라서 동네 안에서는 가장 가격이 낮아요. 대신에 가성비가 좋다는 점은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한월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합니다. 상가는 여기도 역시나 좀 빈약했어요. 한월초등학교는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등교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구갈초등학교와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거리도 가깝고 신설 학교라서 시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흥로 건너편 두 아파트, 구갈초등학교 학구인 기흥역 지웰프루지오 롯데캐슬 레이시티로 이동하겠습니다. 옆으로 2지구로 추정되는 장소도 보였습니다. 2지구가 개발된다면 1지구에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1지구 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난개발이 아니라 내실 있는 개발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흥역 지웰프루지오와 롯데캐슬 레이시티는 앞의 단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가 규모가 크고 단지는 오히려 작아 보이네요. 해당 두 단지는 오피스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기흥 역세권 단지들이 이용 가능한 AK몰도 들어가 봤습니다. 다이소, 자주, 무인양품 등 생활용품 판매점, 서점, 영화관이 입점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곳은 병원들이었어요. 또 AK몰 안에는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 그냥 롯데 슈퍼였어요. 손님도 많고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섯 단지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기흥역 신축 단지들은 준공 시기가 거의 같아서 대체로 깔끔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힐스테이트 기흥은 21년도에는 11억까지 올랐다가 올해 8억 2천을 찍고 지금은 한 9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기흥역 더샵과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좋았어요. 또 느낌도 비슷했고요. 기흥역 파크푸르지오는 지하철역과는 제일 멀지만 학교와 가깝고 가장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 있게 기흥역에서 거주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
기흥역 지웰프루지오 아파트는 구갈초 학구여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조금 비추천이었어요. 다만 이 지구가 개발되고 난다면 이 두 아파트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기흥역은 한 바퀴 둘러보니 미래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동네였습니다. 초고층 랜드마크라는 점이 돋보이고요. 다만 기흥역 인근 동네들이 기흥역과 비교되게 입지나 환경이 떨어진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바로 옆 신갈 오거리만 해도 유해시설이 너무 많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갑자기 훅 떨어지고요. 여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비슷한 다른 곳을 찾는다면 택지가 조금 넓게 조성된 이동탄의 동탄역 부근이나 광교, 또 수원 망포에서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임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